자, 오늘 이제 확률과통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중복 조합을 할 건데, 자, 중복 조합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복 순열은 했어. 중복 순열 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쓰는 파이 모양으로 쓰는 NPR. 그러니까 자,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 가지고 나열까지 하는 거, 우리는 n 파이 r 이런 식으로 써긴 썼는데, 이거 잘 안 쓴다 그랬지. 실제로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정확하고 실수를 좀 덜하는 방법이지, 이것이 뭐 공식처럼 알고 쓰는 것은 조금 별로인 방법이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경우의 수, 특히나 이제 1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이항 정리까지에는 기본적으로 요걸 항상 생각해야 돼. 어떤 상황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걸 뭘 하라는 소린가, 이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실제로 항상 그 어려운 문제 이게 좀 킬러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도 항상 이게 여기 뭐지? 경우의 수, 숫자 구하는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되면은 항상 실수해서 틀려요. 실수해서. 어딘가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틀려. 숫자를 덜 세거나 더 세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더 세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덜 세는 경우가 되게 많아. 더 세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지. 중복된 것을 안 뺀 경우. 그러니까 중복된 것을 또 찾아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번 문제 내가 그냥 쭉 봤다고 해가지고 너한테 이게 마음속으로 딱 습득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전부 다 하다 보면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 번에 무조건 이걸 다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보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뭐 교과서 수준에서 또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확률과 통계를 좀 잘하는 비법이라는 것을 미리 좀 알려줄게. 자, 지난 시간에 내가 조합까지도 얘기는 해줬던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중복 순열을 했으니까 이제 중복 조합인데, 중복 조합은 마찬가지로 중복 순열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n개에서, 일단 적어놓고 생각하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r개를 중복해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중요한 것은 얘는 그냥 선택만 해. 나열하지 않는다고. 조합이란 게 그거잖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 이 컨비네이션은 워낙 확률할 때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 우리 n, c, r 요거 잘 알고 있지? 이거는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이게 가장 쉬운 문제, 수능의 가장 쉬운 주관식 문제로 자주 출제가 돼. 여기다 뭐 10C 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해라, 이런 것들이 나와. 근데 이제 숫자가 주어지면 사실 구하긴 되게 쉬운데, 이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이거 분의 R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요거잖아, 그지? 그지? 아니, 나 이거 곱하기 R 팩토리얼, 요걸 해줘야지. 요거 기억해? 저는 NPR분의 R 팩토리얼을 NPR분의 R분의 아니지, R분의 NPR R 팩토리얼 분의 NPR. 그지? 근데 NPR이 요거잖아. 그러니까 R 팩토리얼 분의 이거. 사실은 봐봐, 이게 간단한 문제야. 일단은 얘는 뽑기만 한 거잖아. 여기서 나열하려면 R개의 팩토리얼을 나눠줘야 되지. 곱해줘야 되잖아. 그럼 R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이게 없어지면서 이게 NPR이 되는 거야. 이게 NPR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여기 우리가 그냥 얘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뭐 5, C, 2라고 한다면 얘는 1, 2, 5, 4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지. 이게 지금 다 곱하기 생략된 건데, 이런 거 막 공식으로 이런 걸로 풀려고 하지 말고 써본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약분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돼. 여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10이 되는 거고, 이 NCR은 여러 가지 이게 공식이 몇 가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예를 들면은 NCN이나 NC0, 얘는 1이라는 거. n개에서 n개 다 뽑는 경우 하나 있고, n개에서 하나도 안 뽑는 경우는 한 가지, 그냥 안 뽑는 거 그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이걸 안 뽑는다고 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니야. 안 뽑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공식이 요거지. n c r 는 n c n 마이너스 r 요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돼.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는 것은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이걸 뽑는 거나 이걸 뽑는 거나 경우의 수는 똑같다라는 거야. 내가 이걸 선택했을 뿐이지 요거를 안 선택하는 경우의 수도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요렇게 되는 거고, 자, 요것은 이제 이 공식 자체로 그냥 암기는 하고 있어야 돼. 여기 지금 49페이지에 조합의 수의 성질 3번 공식 NCR은 이게 나중에 이항 정리 가면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풀 수 있어. n-r, cr-1 이거 맞지? 그리고 플러스 n-r, cr 요렇게 요걸 더하면은 요렇게 된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실제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응? n-1 큰일 날 뻔했다. 이건 나중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이항 정리할 때 있잖아. 이걸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거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 놓고 있어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이거는 뭐로 되고, 자,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중복 조합인 건데, 자, 일단은 그냥 저거 자체는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해서 r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중복해서 r을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1, 2, 3이 있으면 내가 그 중에서 3개를 선택하겠다고 하면은 3, 3, 3 선택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나열할 필요는 없이. 그지? 요런 것들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이건 공식이니까 지금부터는 이거는 진짜 엄청 자주 쓰이는 거니까, 자, 확률과 통계에서 조금 중상 난이도로 나온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좀 킬러 문제 가까이에서 경우의 수를 묻는다. 100% 중복 조합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중복 조합 정말 중요해. 거의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리고 이것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다행히. 자, 이것을 우리가 n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n, h, r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얘는 계산 방법이 컨비네이션이야. 그래서 이거는 기호보다도 이것을 계산하는 방식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얘는 컨비네이션을 어떻게 바꾸냐?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 요것과 같아. 저기 지금 나와 있지? 밑에 보면은 중복조합의 수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요것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중복조합의 문제는 얘가 요런 상태를 내가 파악을 해야 돼. 요런 상태이구나라는 걸 파악을 해서 요렇게 만드는 게 일단 가장 핵심이야. 그렇게 한 다음에 계산은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있잖아. 자, 나도 쪽팔리는데 가끔씩 내가 이 마이너스 1을 안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 내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 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게 초반에 이거 확률과 통계 초반에 가르칠 때 이 마이너스 1을 안 해가지고 중복조합 문제를 되게 많이 틀렸었던 경험이 있거든, 내 개인적으로는. 너도 별반, 너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1 해줘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리고 일단 간단하게 요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뽑기?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 문제들을 한번 쭉 보고, 내가 여기서 보기 2번, 그냥 너무 단순한 문제니까 한 번만 보고 갈게. 그러니까 51페이지야. 크기와 모양이 같은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이 각각 4개 이상씩 들어있대. 4개 이상씩 있어. 그러면은 빨강, 파랑, 노랑. 빨파노 딱 있네.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있는 공이잖아. 이 중에서 자, 주머니에 4개의 공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택하라는 거잖아. 근데 이 이상은 그렇게 의미가 없지. 어쨌든 4개니까 빨간색 4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파란색 4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노란색 4개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빨간색 4개인 경우, 파란색이 4개인 경우, 노란색이 4개인 경우,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이제 상황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얘 두 개, 얘 두 개 뽑는 경우도 있고, 얘 두 개, 얘 두 개 뽑는 경우도 진짜 다양하잖아. 그럼 지금 서로 다른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 입장에서는. 모르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봐봐. 여기 밑에 있는 게 이게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중복조합이라는 것은 이것이 중복조합을 활용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야. 그것이 파악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안 돼.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해져. 자, 이런 문제도 정말 노가다 할 수 있어. 노가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봐봐. 일단 이런 노가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 가지 색으로 4개 뽑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자, 두 가지 색이 있는 경우가 있겠는데, 두 가지 색이 3개, 1개인 거나 아니면 2개, 2개인 거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 그죠? 3가지 색을 뽑는데 3가지 색을 뽑는 경우는 무조건 2개, 1개, 1개 요거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각각 나눠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어. 봐봐, 한번 해볼까? 한 가지 색 4개인 경우는 몇 가지야? 각각 3가지가 있겠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요거 이렇게 4개 뽑았는데. 자, 두 가지 색, 요거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3개를 뽑는 거를 하나 선택을 해야겠지. 3개를 뽑는 거 하나 선택하는 거 몇이야? 3C 1. 자, 3C 1. 3개야. 그지?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2C 1이겠지. 그 다음에 2C 1. 이건 3 곱하기 2니까 총 6가지가 될 거야. 그치? 2개 뽑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여기서 3C2 하면 되잖아. 그치? 3C2는 3C1과 똑같으니까 이것도 3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뭐야? 얘는 3C1이잖아. 이것도 3가지 경우가 있겠지. 얘가 2개, 1개, 1개인 경우, 2개, 1개, 1개인 경우, 2개, 1개, 1개인 경우 이렇게도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답은 몇이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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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9 더하기 9 하면은 총 몇 개야? 15가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봐봐. 15가지야.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중복조합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여기 있는 대로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 3H4는 왜 이게 갑자기 3H4가 나왔니? 총 몇 개? 서로 다른 몇 개인데? 왜 서로 다른 3개가 왜 서로 다른 3개야? 지금 공이 엄청 많은데? 중복되잖아요. 그거야. 그 중복된다는 말, 그 말이 이제 또 중복된다라는 말로 생각하면 안 되고 색깔이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서로 같잖아. 얘랑 얘는 똑같은 애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여기서 서로 다른 건 결국 3가지밖에는 없어. 3가지에서 우리가 4개를 중복해서 선택을 해가겠다는 방법,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가지를 다 선택할 수도 있고 2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3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어. 그거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3H4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지금 다 완벽하게 이거 이해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밑에 있는 것까지 한번 쭉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거는 정말로 일단은 노가다를 몇 번 해보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만약에 문제 그냥 딱 나왔을 때 이건 3H4야 이렇게 바로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먼저는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나하나의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해보는 방식, 이 방식을 연습은 많이 해둬야 돼. 그리고 이 방식이 나중에 너를 구원할 수도 있을 거야. 정말로 시험장 들어가 가지고 생각 안 나. 정말 생각 안 나. 그럴 때는 내가 노가다를 했었던 경험이 있던 애들이 이것을 실제로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막 경우의 수 막 나눠가지고 했을 때 왜 이것이 이것과 다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머리가 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그 시간을 갖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선생님, 공식이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공식이? NH
저거랑 같아지나요? 그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외워. 이건 나도 모르겠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맨날 나도 그렇게 그냥 했었어가지고 모르겠어. 이렇게 밑에 나와 있네. 50페이지 밑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 해보세요. 자, 봅시다. 자, 52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보면은 순서상으로 중복조합의 수 구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면은 어떤 경우, 중복조합인 경우, 조합인 경우, 중복조합인 경우, 조합인 경우, 중복조합인 경우, 조합인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쭈르륵 나와 있어. 그냥 이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하게 나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렵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자, 봅시다. 그리고 중복조합의 대표 예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자주 나오나 안 나오나 나는 사실 이거 좀 그렇기는 한데, 여튼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다항식의 항의 개수, 봐봐. a 플러스 b의 n제곱 이런 거 있지. 얘는 뭐냐면은, 자, a 플러스 b가 이렇게 몇 개가 있다는 거야? n개가 있다라는 얘기지. n개가 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항의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느냐 이건데, 봐봐.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 이 나올 수 있는 항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거 다 하나씩, 여기 있는 거 A가 됐든 B가 됐든 둘 중에 하나를 다 곱해가지고 항이 등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A나 B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개 중에서 n개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n개 있으니까. 뭐지? a 플러스 b라는 게 n개가 있으니까. 이를테면은 이게 두 개가 있다면 A 선택하는 경우, A, B 선택하는 경우, B, A 선택하는 경우, B, B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되셨습니까? 뭔지 모르겠어. 택하는 거의 개수가 응. n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n개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n개 중에서 우리가 두 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지. n번을 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n개를 선택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제 내 문제 풀이할 때 조금 더 알려줄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워. 중복조합이란 게 다시 지금도 이렇게 반복돼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복조합은 참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워. 문제를 풀 때도. 그래서 몇 가지 조금 전통적인 문제들 있잖아. 그냥 전형적인 문제들은 문제 자체를 암기하고 있을 필요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것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승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는 우리 이렇게 쓰면 돼. 3HN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인 거야. 서로 다른 A, B, C 세 개에서 n개를 선택해서 중복해서 선택하는 경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거 다음 쪽 봅시다. 자, 54페이지는 54페이지에 중복수합, 중복순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봐, 이거는. 이거는 읽어봐야 돼. 한번 쭉 읽어보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복 조합을 얘기하는 거구나, 중복 순열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알아둘 필요는 있는데, 이것을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절대 없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확률과 통계 중복 조합이라든가 뭐 이항정리 난다. 중복 순열이라든가 중복 조합 이런 것들은 그 문제의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지, 그 무슨 문구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문제를 이건 중복조합 문제야, 이것은 중복순열 문제야, 이런 문제가 절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 상황을 파악해라. 상황을 파악.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그리고 자 5번, 55번에 그 5번 방정식 정수회의 개수 있지? 여기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놔. 실제로 나는
정수의 개수. 나는 실제로 모든 중복조합 문제는 이걸로 바꿔서 풀 수 있다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게 결국에는 중복조합은 있잖아. 내가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나는 강력하게 너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게 뭐냐면은 봐봐.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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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뭐 x1, x2, x3 해가지고 xr 이런 경우에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양의 정수의 개수 요런 거 나와 있는 건데 자 한번 보자. 이거야 사실은. 여기 지금 어렵게 나와 있거든?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뒤에 나올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줄게. 보기 7번 봐봐.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이야.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8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 보기 8번이요? 응, 보기 7번 55페이지 밑에. 자, 얘가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야. x, y, z. 자,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어. 그러면은 뭐야? 0, 1, 2, 3, 4, 5, 6, 7, 8 이런 거야. 그치? 여기서 우리가 보통 내가 여기서 음아정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야. 음아정.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야. 음이 아니기 때문에 0도 포함이야. 이거 애들 여기서 되게 착각 많이 한다. 0 포함이야. 자, 그러면은 얘네들 만족하는 음아정을 한번 내가 구해볼게. 그럼 얘는 0, 0, 8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 뭐 1, 1, 6 이런 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게 몇 개가 있느냐 이거야. 이게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봐봐. 얘는 8, 0, 0 해도 상관없겠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선택이 우리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것의 중복 조합의 개수는 그냥 암기해. 이런 그러니까 앞으로 중복 조합의 형태, 만약에 어떤 문제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무조건 요거야. 얘는 하나, 둘, 세 개지. 서로 다른 세 개를 해서 8개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얘는 3H8이야. 자, 질문하지 마. 이거야. 그냥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를 찾는 방식은 얘 세 개를 중에서 뽑아서 우리가 봐봐. 서로 다른 n개, 3개에서 중복하여 r개를 선택하는 자, 8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3H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것에 습관을 좀 들여야 돼. 자,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얘는 그러면 뭐야? 3 더하기 8 마이너스 1이니까 10이지. C 8이 되고 얘는 10, C 2가 되고 얘는 1, 2에 19니까 5, 9, 45개. 답은 45개가 될 거야. 이게 왜 그런지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는데 이게 사실 문제 푸는 데만 필요하지 실제로 이것이 뭐 수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기는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선 그냥 실제로 우리 수능 특강 이런 거에서도 자, 음아정 당연히 알고 계시죠? 하고 넘어가.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지금 그런 굳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 나중에 너희들이 무슨 증명 문제를 나온다고 해도 이건 교과서에도 증명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음이 아닌 정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봐봐. 양의 정수회라고 그랬어. 양의 정수회. 그치? 양의 정수회야 돼. 그러면은 x, y, z가 8이 돼야 되는데 얘는 양의 정수라고 했어. 그럼 얘는 이렇게 0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 얘는 1, 1, 6 요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여기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얘도 양수이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애들이지. 그지? 얘도 1을 무조건 갖고 있고 얘도 1을 무조건 갖고 있고 얘도 1은 무조건 갖고 있어. 이거 1보다 큰 숫자가 돼야 돼. 무조건. 그치? 그러면은 이미 1씩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3 빼주면은 이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지. 이미 얘네들한테 1을 줬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면은 0을 포함하기 때문에 얘가 0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얘네한테 1을 미리 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얘한테 1, 1, 1을 미리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3을 빼줘 버리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얘는 3H5가 되는 거야. 요것을 구하면 돼.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실제로 이것이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오냐면, 봐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x는 1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지. 알파는 음이 아닌 정수야. 자, y는 1 플러스 베타, 베타는 음이 아닌 정수야. z는 1 플러스 감마, 감마도 음이 아닌 정수야.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은 8이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5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알파 베타는 뭐라고 그랬어? 음아정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음아정이야. 요거랑 똑같은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3H5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야. 자, 앞으로 지금 봐봐.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이 중복조합 문제는 계속 요것을 활용을 하는 습관을,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너한테 보여주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중복조합은 이게 전부 다야. 실제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걸 일단 먼저 알려주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 자, 문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중복조합의 수, 요거 56페이지야. 간단한 문제. 이거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중에서 4개의 공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거 그냥 3CH지. 3H4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까랑 똑같은 경우잖아. 요거랑 똑같은 경우잖아. 이게 농구공, 배구공, 축구공으로만 바뀐 거고.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내가 요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봐봐. 자, X가 축구공이고 Y가 농구공이고, 그 다음에 Z가 배구공이라고 했을 때 4개의 공을 선택하는 거잖아. 그지? 요거야. 그래서 3H4가 된다고. 근데 여기서 문제를 좀 꼬아서 4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6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선택받지 않는 공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하나씩 넣은 다음에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봅시다. 다음. 요번에는 57페이지 마플계기 2번 문제야. 자, 같은 종류의 사과 5개, 같은 종류의 수박 3개, 배 1개를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3개를 각각 해줘야 돼. 각각. 그럼 봐봐. 내가 같은 종류의 사과가, 자, 이거 두 번째지. 사과가 5개가 있고, 수박이 3개가 있고, 배가 1개가 있어. 배가 1개가 있어. 얘를 X, Y, Z한테 나눠주는 거야. 세 사람한테 나눠줄 거야. 그러면은, 자, X라는 사람, Y라는 사람, Z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나눠줄 거라고. 근데 봐봐. 1개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0개를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치? 이게 바로 음아정이야, 이거는.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 사과인 경우에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개인 경우가 되겠지. 이건 뭐야? 3H5야. 두 번째. 수박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3이니까 얘는 3H3. 세 번째. 배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이니까 3H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요건 뭐겠어? 3가지지. 배는 하나니까 이 사람 받든가 이 사람 받거나 이 사람 받거나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 구해가지고 요 값을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거 정수해 구하는 이 방식, 결국 중복조합을 생각하는 가장 핵심이 될 거야.
계속 내가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 거야. 자, 방정식, 부등식, 정수의 개수. 자, 이 부등식 나오면은 다음 장 58페이지 보면은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골치 아픈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 세 번째. 자,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 여기에서 양의 짝수의 정수의 개수야. 양의 짝수 정수회야. 양의 짝수 정수회. 야, 이건 우리 어떻게 구해야 되냐? 양의 짝수의 정수회야.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골치 아픈 문제인데, 짝수가 되려고 하면은 아까 내가 여기서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x 대신에 1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그랬지. 자, 이것을 x가 짝수의 형태로 무조건 나오게, 짝수의 양수가 형태로 무조건 나오게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 짝수의 형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2를 곱해주면 돼. 그냥 2를. 그치? 그러면은 봐봐. x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근데 짝수의 양의 정수잖아. 근데 우리는 음아정으로 가야 되잖아. 그치? 음아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봐봐. 얘를 2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돼. 맞냐? 얘가 0이어도 2가 되잖아. 1이면은 4가 되고 2면은 6이 되고, 그치? 그리고 y는 2에 b 플러스 1 이렇게 두고, z는 2에 c 플러스 1 이렇게 둬버리는 거야. 얘를 집어넣어 보면은, 자, 2로 전체를 묶어 보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플러스 3은 10이 되고,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자, 2로 나눠주면 5가 되고 3 빼주면 2가 되겠지. 얘는 그래서 3h2가 답이 돼. 맞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알겠지? 그런데 봐봐. 요번에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2보다 크거나 같고 z는 3보다 크거나 같대. 2번 문제야.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2보다 크거나 같고 z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바꿔야지 우리가 뭔가 순식간에 수식이 나오지만, 이거는 내가 아까 처음에 가르쳐 줬잖아. 얘는 이미 1을 가지고 있는 애야. 2를 가지고 있는 애야. 3을 가지고 있는 애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빠르다고. 봐봐. x에다가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1을 무조건 갖고 있는 애야.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지. 얘는 2를 무조건 갖고 해. 2개를 무조건 갖고 있는 애야. 얘는 3을 무조건 갖고 있는 애야. 그럼 일단 6이 벌써 다 가져졌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6이 빠지니까 4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3h4가 답이 돼. 서술형에도 저렇게 x, y, z 그대로 써도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x는 1을 무조건 갖고 있으니까 1 플러스 a라고 하고, y는 2 플러스 b라고 하고, z는 3 플러스 c라고 뒀을 때 이걸 다시 집어넣으면은 얘는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6이 10이기 때문에 6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지. 서술형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줘야 돼. 근데 실제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할 때는 6 정도는 우리가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자, 나누어 주는 방법. 결국 중복조합은 있잖아. 이 나누어 주는 방식이 제일 나누어 주는 걸로 문제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해. 그것도 볼 것이, 한번 봐봐. 얘 10이란 애를 이 세 개에다가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편한 경우가 많이 있어. 그리고 관련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나중에 보면은 뭐 지우개 나눠주고 뭐 사탕 나눠주고 뭐 이런 걸로 막 나오거든. 이게 확률과 통계가 이딴 과목이 아닌데. 자, 봅시다. K리그 축구 응원을 나온 학생 4명에게, 자 4명이 있어. 근데 음료수 같은 종류, 음료수 10개를 나누어 주려고 한다. 다음을 구하여라. 자, 음료수 10개를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야. 그럼 이 4명을 우리가 A,
B, C, D라고 한다면은 얘 더해서 그냥 10인 경우야. 그렇지? 10개 그냥 얘네들한테 나눠주면 되잖아. 근데 여기 1번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는 한 명도 안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2번 문제는 뭐야? 음료수 10개를 한 학생에게 적어도 한 개씩은 나눠줘야 돼. 그럼 여기다 하나씩 넣어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답은 그냥 4H6 이게 답이 되겠지. 어려울 게 없어요. 되게 단순한 문제가 돼. 이렇게 되면은 다음 장. 자, 나눠주는 방법 5번째인데 이것도 결국 별로 어렵지는 않아. 자, 같은 종류의 하트 젤리. 왕왕. 뭐냐, 씨. 하트 젤리 5여고 젤리, 왕방울 젤리 10개를 세 사람에게 나눠준다. 각 사람이 적어도 하트 젤리 1개, 왕방울 젤리 2개는 받도록 한대. 그러면은 하트 젤리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와 왕방울 젤리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가지고 곱하면 되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트 젤리는 1개씩을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개가 아니라 하나씩 이미 나눠줬기 때문에 2개로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러면은 3H2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거고, 젤리 같은 건 10개잖아.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개인데 세 사람한테 각각 2개씩은 2개씩은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 그럼 2개 선택해주면은 6개가 빠지지. 6개가 빠지니까 여기는 4개. 얘는 3H4 해가지고 요거 2개 곱하면 답이 나온다. 맞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61페이지 함수의 개수 거기다가는 별표를 3개만 딱 쳐놓고 있읍시다. 요거 같은 경우에 사실 함수의 개수는 내신 시험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 출제돼. 무조건이야.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 있잖아. 61페이지에 지금 마플 모어라고 해가지고 마플 5알이? 마플 5알이야? 모어가 아니었구나. 마플 5알이 요 밑에 보면은 이런 경우 이거다. 이런 경우 이거다. 이런 경우 이거다. 이렇게 나와 있지. 요거를 나중에 잘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고 있어봐. 첫 번째, 함수의 개수야. 6.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함수의 개수를 묻는 경우가 있어. 함수의 개수를 묻는 경우가 있어. 두 번째는 1대1 대응 또는 함수를 묻는 경우가 있어. 함수의 개수만 묻는 경우가 있고 1대1 대응이나 함수, 1대1 함수를 묻는 경우가 있고 크기를 정해주는 경우. 이거는 이제 등호가 이런 식이나 이렇게만 되는 경우가 있어. 자, 네 번째, 크기를 정해주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있어. 자, 함수의 그냥 일단은 내가 그냥 알려줄게, 답을. 자, 함수의 개수만 물어볼 때는 얘는 중복조합이야. 중복순열이야. 1대1 대응이나 함수를 만드는 경우에는 순열이야. 이런 경우는 조합이야. 이런 경우는 중복조합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문제 못 푼다, 죽어도. 문제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 자, 봅시다. x, y가 1, 2, 3, 1, 2, 3, 4, 5야. 그러면은 x가 여기가 1, 2, 3, y가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 자, 첫 번째 함수의 개수는 이거 딱 가리고 여기서 나가는 거 화살표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2가 갈 수 있는 거 5개, 3이 갈 수 있는 거 5개. 그러면은 5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우리가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중복 순열이 되겠지. 그지? 근데 1대1 대응은 뭐야? 얘가 하나를 선택하면 얘네들은 이걸 선택할 수가 없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5, P, 3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게 된다면은 그때는 그냥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요까지는 잘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 없지. 여기까지도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왜냐하면은 이건 뭐냐면은 이 문제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봐봐.
2번 문제야. x, i, x, j면 f, x, i보다 f, x, j가 더 커요. 말이 어렵지만 얘가 1이면은 1이 간 숫자보단 얘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간다 이거야. 이런 경우를 나타내는 거야. 자, 크기를 정해주는 경우인데 등호가 없는 경우야. 등호가 없는 경우. 이럴 때 그냥 조합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세 개를 뽑기만 하면은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 그냥 큰 순서대로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냥 5C3이 그냥 답이야 여기서는. 요거까지도 우리가 사실 그 수학 하에서 했어. 여기까지 했어. 이게 5C4야 결국에는. 답 적어버리자. 자, 5C3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서 세 개를 뽑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여기다 그냥 1, 2, 3번에 그 예를 들면 1, 3, 5 뽑으면은 당연히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조합으로 우리가 풀 수 있지만, 자, 요게 요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면 이제부터 중복 조합의 개수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다 이런 거야. 자, 내가 여러 가지로 사실 고민을 해봤어. 그러니까 하려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 정수에 구하는 방식으로 요거를 하려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유일하게 이것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편하겠다 싶은 게 바로 요 문제야.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1 여기서 요렇게 선택하고 요렇게 선택하고 요렇게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대신 F1이 이렇게 갔을 때는 얘는 이 밑으로 갈 수 없어. 이 위로만 선택이 돼야 돼. 1이 3으로 갔다라고 하면 2, 3도 3 이상으로만 선택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사실 조금 처음에 생각하면 골치 아플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도 좀 암기를 그냥 해봅시다. 암기를 해봅시다. 이게 해왔던 것처럼 5개 중에서 중복을 생각해서 3개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5개 중에서 내가 3개를 선택을 하는데 중복을 선택해도 돼. 그럼 봐봐. 자, 1, 1, 2 이렇게 선택하면은 1, 1, 2 이렇게 가든가 1, 2, 2 이렇게 가든가 이런 방법의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잖아. 그치?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 1, 2 하면은 1, 1, 2 이렇게 되는 거고, 1, 2, 2 하면은 1, 2,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공역 전체 5개에서 3개를 우리가 선택만 하면은, 선택하는데 중복해서 선택이 가능하게만 하면은 선택을 한 다음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순서대로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이해가지? 이 함수의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거야. 내신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선생님, 만약에 부동호가 2개 있으면 어떡해? 그게 그 다음 장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마플 교과서가 진짜로 이 유형 구분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나온 교재 중에서 제일 잘 돼 있어. 그건 확실해. 애들이 보기가 좀 힘들고 두께가 크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만큼 정확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이 돼 있고 어떤 유형 분류가 잘 돼 있는 교재는 사실은 나는 없는 것 같아. 현재까지는. 자, 봅시다. 요번에 집합이 x가 1, 2, 3이야. 그리고 y는 1, 2, 3, 4, 5.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이번에는 F1, F2, F3만 봅시다. 자, F1, F2, F3. 자, 요거는 근데 뭐야? 아까 우리 했던 거랑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야. 그냥 요거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5C3 하면 돼. 답은 바로 그냥 5C3이야 여기서는. 그런데 요런 경우가 있어. 자, F1, F2, F3. 자, 요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따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일단 답지에서
답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일단은 얘를 먼저 구하자 이거야. 얘를 먼저 구해. 얘를 먼저 구하면은 일단 개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얘는 이런 경우가 있겠지. F1, F2, F3 이런 경우 있겠지. 자, 요런 경우에 수를 빼버리면은 얘가 나온다는 거야. 그지? 자, 얘는 지금 요런 경우야. 지금 같아도 돼. 같았거나 커야 돼. 근데 얘는 무조건 커야 되잖아. 같은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같은 경우를 빼버리면은 얘의 개수가 나오겠지. 그치? 요렇게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야. 자, 여기는 우리가 이미 정했어. 이게 지금 35개라고 답이 나와 있네. 자, 35개에서 그럼 문제, 우리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뽑습니까? 그럼 얘는 여기서 중복을 허용해 가지고 2개 뽑으면 되잖아. 얘가 2개 같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이거 하나로 취급을 해보지. 하나로 취급해버리면 얘는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아버리면 2개를 뽑아버리면 얘가 성립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지? 근데 중복 허용했는데 다른 게 나오면 어떡해? 상관없어. 봐봐, 얘는 중복하기 때문에 얘가 1, 3을 내가 뽑았어. 그럼 얘는 봐봐, 1 이런 경우인 거야. 근데 요 같은 경우가 딱 나오는 거잖아. 2개를 선택했을 때, 중복을 해서 2개를 선택했을 때 작은 거에 2개가 가 있는 상황인 거야. 이거는 지금 얘네 2개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치? 요걸 빼주면 돼. 얘가 아마 7이니까 15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20까지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단순히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밑에 있는 문제들을 쭉 풀면서 이건 또 어떻게 풀어보지, 이건 저 또 어떻게 풀어보지 하는 이런 그 시행착오의 과정, 요거를 네가 스스로 좀 많이 해봐야 될 거야. 알겠지? 자, 마플 개념 익힘 여덟 번째. 자, 중복적 오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거 숫자 그 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주 등장을 해요. 이 문제들이. 자, 1보다 크고 A, B 5 C, D C, D 10. 자, 이 순서쌍의 개수 A, B, C, D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봐봐. 일단은 자, A, B 먼저 구해봅시다. A, B 먼저 구해봅시다.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것은 A, B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A가 5로는 갈 수 없잖아. 최소 될 수 있는 게 4, 5 정도야. 그러니까 B도 5를 갈 수는 있지. 그치? 그럼 얘는 너무 간단한 부분이 되겠지. 얘는 여기서 4C2 하면 끝이야. 그지? 얘는 4C2 하면은 A, B의 값 다 나와. 그치? 요번에는 CD를 봅시다. 자, C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5는 보단 커야 되잖아. 그러면은 6, 7, 8, 9, 10까지 되는데 여기서 중복을 허용해도 되겠지. 얘도 같으니까. 그치? 중복을 허용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럼 얘는 5C5 H2 이렇게 되면 돼. 이거 곱하면 끝이야.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상황 자체를 잘 우리가 61페이지에 나온 아까 내가 별표 3개라고 했던 거, 요 상황 자체를 너가 잘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그 전에 있는 대부분의 중복조합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정수해를 내가 구하는 방식, 요 방식을 잘 익혀 놓으면은 대부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게 사실 요 함수 문제야. 뭔가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의 노력이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자, 그리고 노멀까지 넘어간 다음에 사실 다음 장 봐보자. 70페이지 봐봐. 70페이지. 자, 이게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마플 수능 특강 해가지고 정수의 개수 기출 문제가 있겠니?
엄청나게 다양한 문제들이 여기 지금 기출문제 73페이지, 엄청나게 많아. 75페이지, 77페이지까지 이렇게 많이 있거든. 자, 특강 문제, 수능 특강 문제 이런 것들은 꼭 한번 그냥 풀어봐. 알겠지? 여기 있는 문제 여기 밑에 해설까지 잘 나와 있고 실제로 해설 자체를 딱 읽어보면 어렵지는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내가 익히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말했잖아. 그 옛날에 처음에 내가 수학하를 너가 나한테 배우진 않았지만 수학하 배울 때는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 막 문제 되게 어렵게 생각해. 막 꼬아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엄청나게 복잡하게 해봤는데 나중에 답 보면 진짜 허무하게 공식 한 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그 과정을 허무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과정을 한번 해봐야 돼. 해보고 나서 그걸 봐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게 습득이 되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풀면 되네 해가지고 공식 대입해가지고 확률과 통계 문제 푸는 거는 나중에 수능에서 문제 못 풀겠다, 안 풀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 여러 가지로 손으로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확률과 통계는 얻어지는 것이 되게 많으니까 그것을 지금 방학 기간 동안에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하라고. 자, 알겠지? 자, 오늘 중복 조합까지 했고 다음 시간 이항 정리 할 수 있도록 할게.